이 같은 확산세, 급증세로 인해 불안한 주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7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분기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2,700여 명, 그제 3,000명을 넘어섰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죠. 어제보다는 502명이 감소는 됐지만 네. 사실은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주말 효과가 나와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2,771명이라는 건 역대 두 번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말 일요일 이 보도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 이전 주에는 1,910명도 이게 최다치였거든요. 이것보다도 861명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최근에 보면은 주말 효과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있어서 네. 어제도 10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을 받았고 587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주말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서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숫자는 사실은 화요일이 지나서 네. 수요일부터는 평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나오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날짜는 다음 주 수목금토 이 시기에 과연 이 지금 어제 나왔던 3,273이라는 숫자를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그 관건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숫자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정점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한 2주간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정점이 얼마나 과연 감소 추세로 빨리 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3,000명이 넘는 기간이 오래 간다면 2주 이상 간다면 우리 의료 체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좀 다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가 30명이나 늘어서 339명이었던 것이 19명 줄어서 320명. 이 부분도 사실 다행입니다. 이게 증가 추세로 가면은 사실은 예방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 좀 위중증 환자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사망률도 0.81로 줄어서 누적 사망률로는 역대 지금 최저치입니다. 환자 수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경향인 것은 맞죠. 하지만 8월, 9월에 있어서는 지금 떨어진 숫자가 0.35%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접종 완료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독감 정도의 수준이 0.1%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질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번 주 중반, 후반 이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이셨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주말이 연휴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행이 전국 규모로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추석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게다가 또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두 번의 연휴가 생겨서 10월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두 주 시기에 지금 3일 날에 개천절하고 9일 날에 한글날하고 이때의 대체휴일이 3일 연휴가 돼서 연속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한 두 주 적어도 이번 9월 말까지 또 10월 한 중반 이후까지는 좀 모임 자제하고 휴가도 가능한 한 좀 얌전하게 다녀오시는 거. 얌전하다는 의미는 네네. 좀 가족 단위로 가시고 접촉하지 마시고 식당 같은 데 많이 가시지 마시고 좀 자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가셔서 전국적으로 좀 이런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것도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이 이 유행의 확산이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네. 우리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시기라 이번 두 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제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3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4일부터 이제 적용할 조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무게라기보다 어쩔 수가 네. 없겠죠. 네. 지금 이번 주에 결정을 하고서 10월 4일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네네. 4단계 수준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낮에는 2명 플러스 4명 플러스 2명, 즉 미접종자 4명에 접종자 2명 해서 6명, 저녁에는 미접종자 2명에 접종자 4명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게 상당한 방역의 완화인 건 맞거든요. 그랬었죠. 네. 접종 완료자의 그 인센티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도 이 인센티브가 지금으로서는 좀 더 강화하는 부분. 네. 지금 4단계는 그대로 하되 네네. 이 부분은 다시 없애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울은 4단계지만 비수도권은 지금 3단계인데도 많은데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도 확산이 된다면은 네네. 4단계로 격상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닌가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 또는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타나야죠. 네.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뭐 6,700명이 3차 유행에 많았다고 그랬었는데 최종 단계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들한지 이런 피해는 최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네. 또 관리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3,000명이라고 해도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1차 접종은 74.1%인데 2차 접종률은 45.2%에 불과합니다. 또 특히 중요한 연령층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의 접종률은 아직까지도 30%대에 불과하거든요. 접종 네네. 완료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령층이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만 사실은 유행의 확산이 감소될 경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접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3,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지금 6주간으로 되어 있는 접종 간격 네. 이것을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빨리 단축을 시켜서 또 지금 접종 받고 있는 네네. 사람들이 이 예약을 안 하고서도 받을 수 있는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빠르게 예. 할 수가 있고 자녀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백신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백신들을 빨리 맞으면서 접종률을 올려야 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즉 예약을 안 한 사람들이 아직도 500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보면은 미접종자들에 의한 이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접종률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 네.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18세에서부터 이 49세 사이의 젊은 층들이 많은 접종을 받아야만 되는데 사실은 60세 이상도 지금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미접종자들도 100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팩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10월 말까지 70%전 국민의 예방접종 완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70%라는 이 접종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의 확진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예. 하지만 위중증 환자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게 감소를 해서 위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 100명 수준 또 사망률인 경우에 있어서는 0.1% 정도가 된다면은 일단 완화는 할 수가 있겠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인원수를 늘려준다든지 혹은 영업 제한 시간에 이후에라 할지라도 접종 완료자들만 있다면은 뭐 모임을 계속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라는 숫자가
완료율이 달성이 됐다 할지라도 네네. 실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감염이 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고 또 입원 비율들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유증증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입원 비율들이 늘어난다면은 사실은 우리 의료 체제에 부담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확진자 또는 입원율, 위중증률, 사망률 또는 감염 재생산 지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네. 단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완화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접종률도 중요하겠지만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접종의 이익, 또 반면 부작용의 위험성 어떻게 우리가 좀 견뎌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접종의 이익이 훨씬 더 크죠. 네. 집단 면역이라 그러는 것을 할 때 우리가 80%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늘어나려면은 그 17세 이하의 연령층, 지금은 12세부터 17세, 18세는 접종을 대부분 했으니까요. 12세부터 17세까지 또는 11세 이하의 접종률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연령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그 만 몇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사망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거든요. 물론 감염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장기간의 후유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유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감염되는 위험성하고 또는 예방 접종에서의 후유증, 부작용을 생각한다면은 부작용이 약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연령층이 12에서부터 15세 사이의 남자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10만 명당 한 10명 이상의 심근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뭐 물론 조기 치료하고 조기 진단하면서 조기 치료를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위험성을 생각을 하면은 좀 주저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료 체제가 이것을 잘 받쳐주고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바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득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체제를 잘 마련을 하고 또 우리 부모들, 학생들이 이런 대비를 잘 하면서 접종을 네. 받는다면은 이익도 상당히 많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행동도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예방 접종이라는 것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봤을 땐 중요하지만 집단 면역이라든지 또는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집단 발생 또는 조용한 전파를 막는 이런 예방 효과들은 충분히 있지만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지금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서는 좀 덜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감염이 점점 유행이 커지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정도가 된다 하면은 다 맞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수용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부 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사실 임신 때는 정말 뭐 약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런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접종해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네. 이 사회적인 노출이 굉장히 큰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다 접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임신부인 경우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특히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임신 3개월 정도까지는 대부분 기피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접종의 이득은 훨씬 많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태아한테까지도 항체가 전달되고 네. 새로 태어난 신생아도 이행 항체라고 그래서 엄마로부터 이 코로나19의 항체를 받기 때문에 예방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염에 의한 위험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임신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권고하고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임신 몇 개월 차 이후 정도가 적절할까요? 제가 뭐 기본적으로 네. 생각하기엔 3개월 3개월까지라고도 이후? 큰 문제는 없지만 네네. 사실은 3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 3개월 차까지는 좀 조심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접종받는 것이 좋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게끔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든지 또는 같이 동거하시는
이 사람들은 전부 가족들은 전부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여러 나라들에서 사실은 감염되면서 태아가 사산되거나 또 임신 후에 출산하면서 아이가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방 접종이 권고가 되면은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으로는 봅니다. 네. 자, 또 그러면 이게 먹는 치료제 약 개발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치료제에 대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래도 아직은 치료제 약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료제라는 의미는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가 있기는 한데 네. 뭐 좀 그 치료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아날로그라고 그래갖고서 RNA를 만들 때 잘못 만들게끔 하는 약인데 문제는 이것은 주사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료 효과가 대단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MSD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도 아마 3, 4위 끝나면 12월 중에는 출시는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일단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서요. 여기에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경구 치료로 하루에 2알 먹고서 5일간 한 9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이 큰 문제예요. 렘데시비르랑 거의 같은 기전의 약리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상당히 경증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재택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90만 원 정도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선구매를 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것이 18,000명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까지 해도 38,000명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양을 선구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 먹는 치료제인 경구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되 구매하는 것은 좀 보면서 해도 좀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